오늘 살펴볼 기사는 두 개입니다. 먼저 네이버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이버 경영진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이라든지 정부 쪽 인사들과 만나서 회담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들을 소개를 했다고 해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 유명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네이버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아예 현지 법인 설립도 검토한다고 하네요. 기사 하나 더 보죠. 이번에는 단독 기사인데요. 카이의 강구영 사장이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조금 전에도 나왔던 그 사람,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났다고 해요. 왜 만났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추진하는 비전 2030,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옴시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지만은 이쪽엔 우주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카이와의 협력 관계를 좀 논의를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체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과 협력을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오늘의 주인공은 네이버 그리고 카이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 추석 연휴 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3개국을 방문해서 임직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동 쪽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 나라가 거의 제일 큰 나라고요.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 대부분이 사막이라서 사람이 살만한 곳은 적어요. 제 사막이니까 농작물을 생산하거나 이런 일도 상당히 어렵겠죠. 고질적인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고요. 오랜 노력 끝에 농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중동 국가보다 조금 나은 정도고요. 또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나라가 대체 뭘 해먹고 사냐? 이건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품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가장 큰 게 바로 요겁니다. 53%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뭐냐? 원유를 뜻합니다. 그 다음 게 요건데요. 딱 봐도 알겠죠? 이거는 정제유를 뜻하죠. 대단히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냥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석유를 제외하면 경쟁력 있는 상품은 전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석유가 나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태워서 발전하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비용 문제 때문에 포기한 방식입니다. 지금은 원자력 아니면 석탄 발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발전의 수요, 원유를 감당하는 게 조금씩 버거워지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이 사실상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석유를 쓰고 있으니까요. 자기들도 그걸 아니까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것처럼 태양광이 사막 지역에서 잘 작동하는 그런 발전 방식이 아닙니다. 태양광 셀이라는 게 한 25도 정도가 됐을 때 100% 효율이 나고요. 그거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은 태양광 발전에 아주 좋은 곳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앞서도 말씀드린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온 겁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요. 다른 경제적인 활로를 찾겠다는 거죠. 이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네옴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죠. 1조 달러를 들여서 신도시를 만드는 계획인데요. 이 도시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도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네옴시티가 잘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네옴시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더 라인 프로젝트,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은 상태죠. 엄청 길쭉한 도시를 짓겠다, 이 내용부터 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도 사우디가 이런 식으로 경제발전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에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수주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KB증권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현대건설을 제외한 한국 기업의 사우디 해외 수주는 좀 아쉽다. 그리고 회의감도 높아지고 의구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도 의문점을 표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그린 수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수주 성과가 없었는데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2024년부터는 어떤 수주 소식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서 수주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네옴시티 그리고
비전 2030의 순탄한 진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땅도 팠고요, 그리고 최종 투자 결정도 하고 또 시작은 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준은 기술력을 갖추고 경험도 갖추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곳에 기회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순항을 하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돈이 있긴 하지만 우수한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요, 프로젝트 성공을 이끌 만한 사회적인 구조도 그리고 기술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이거는 사실이긴 하지만요,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 이 점도 고려를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